두 번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칠판을 보면서 혹은 TV 화면을 보면서 설명했더니 안 보인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난 시간 거 다시 복습하려고 오늘은 화면 녹화 버전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에 대해서 지오지브라 그래픽 계산기로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오지브라를 제가 즐겨 쓰는 앱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픽 계산기, 기하, 3차원 계산기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오늘 이 그래픽 계산기로 지수함수부터 로그 함수까지 그리고 몇 가지 문제의 풀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지브라를 다운받아서 열게 되면 이렇게 대수 탭, 도구 탭, 표가 있는데 저희 대수 탭에다가 눌러서 입력을 누르면 아래 화면과 같이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잠시 보여드리면 나온 상태에서 자, 우린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y는 뭔 x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x와 y의 대응 관계, 우리가 쉽게 함수를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지수 함수라는 것은 이 x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지수에 있어. 로그 함수라는 건 로그의 진수 자리에 있어요. 삼각함수는 어떤 각을 x로 표현하고 있죠.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지수와 진수 자리에 x가 위치하도록 제가 써보면 이렇게 이게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숫자가 되겠죠. 어떤 숫자가 되느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로 넣어서 공부해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2로 할 텐데요. 지오지브라의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Y 있잖아요. Y 클릭하시고 등호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2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라는 표현을 여기서 할 수 있죠. 무엇인가의 네모, 이 표현이 우리가 지수함수를 쓸 때 클릭하는 칸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x 이렇게 넣어주시면 지수함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그래서 y는 2에 이거 누르고 x제곱 하면 바로 이렇게 지수함수 그래프를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확대를 해보면요. 지수함수 그래프는 부드럽게 올라가는 곡선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함수 해석하기. 여기도 쓸 펜이 있으니까 이걸로도 좀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x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이게 x축이죠. x축은 정의역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 정의역 구간 위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y는 2x의 그래프를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함수는 항상 오른쪽으로만 가요.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그래프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증가, 즉 이륙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0,1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게 중요한 점이 돼요. 다음에 이걸 쓸 이제 정의역이라고 했지만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비행기와 땅이 비행기 몸통과 땅이 직접적으로 만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사고죠. 그래서 비행기에 바퀴가 이렇게 있는 거죠. 바퀴가. 그럼 바퀴가 땅에 닿는 거지 몸체는 절대 비행기에 닿지 않는다. 고로 점점 이렇게 점점 근처로만 갈 것 같지 땅에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 확대시켜보면 우리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근선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X축은 땅이고 땅은
점근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제 대칭을 해볼 건데요. 자, 비행기가 이륙을 했으면 착륙을 해야죠. 비행기 올라갔어. 그러면 하늘을 날다가 이제 비행기 땅으로 착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착륙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얘는 y는 2의 x제곱 그래프였거든요. 즉 힘이 세서 1보다 큰 수에서 2였다면 우리는 얘를 2분의 1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힘이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여기다가 y는 아이쿠야 뭐 여기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좀 더 보기 좋게 표현을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전체 x제곱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색깔도 여흥이니까 한번 바꿔볼까요? 무슨 색? 녹색? 이렇게요. 자, 두 개의 그래프는 대칭이죠. 어떤 대칭이에요? 이 y축 대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y축 대칭이 된다는 건 1학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나오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건지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y는 아까 2에 x였죠.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느낌이 오신가요? 녹색의 선의 색깔이 바뀌었죠. 이거를 좀 더 아이고 걱정하지 말아도 됩니다. 이렇게 어때요? 좀 디테일하게 보인가요? 너무 얇나? 두 개가 겹쳤죠. 이 함수 두 개가 이걸 꺼보면 더 확연히 알 수 있어요. 두 개의 함수가 겹쳤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어차피 얘는 이거랑 같은 애니까요. 이것과 이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의 관계가 있고 얘는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양이죠. 그죠? 역시나 0,2를 반드시 지나고 있습니다. 둘 다 이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은 뭘 해볼 거냐면 로그 함수를 해볼 거거든요. 로그 함수를 할 때 그럼 대칭을 이용할 건데 우리는 무슨 대칭을 하려고 하냐면 y는 x 대칭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거는 먼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함수인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이거 대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y는 x 대칭은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되죠. 그러면 이것의 자리를 바꿔보면 x는 2의 y제곱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x는 2의 y제곱 엔터. 그냥 이렇게 이게 바로 y는 x 대칭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그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이것을 로그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x가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였다. y는 x 대칭했으니까 0,1이 1,0으로 바뀌었음을 할 수 있네요. 그죠? 뭐 굳이 점 하나 더 찾아보자면 1,2가 2,1로 바뀌었다. 이렇게 대칭이 됐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y는 x 대칭이다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있지만 시험 볼 때는 아쉽게도 이런 스마트한 기계들을 사용하지 못하겠죠. 그래도 일단 개념을 알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중단원 학습 점검에 나온 문제들 몇 문제를 지오지브라를 활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중단원 학습 점검으로 가보면요, 먼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지오지브라에다 그대로 입력할 수 있고, 입력하게 되면 이 중에 그래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직접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라고, 저는 일단 이 문제로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해요. 자, 이런 거 방정식과 부등식을 이것도 지오지브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건 좀 더 꺼볼게요. 자, 로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여기 1, 2, 3 옆에 fx 여기 있습니다. fx를 눌러서 로그 3 x 플러스 5인가요? 좀 귀찮지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x 플러스 5 이렇게요.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로그 이것을 또 로그 x는 로그 3 x 플러스 5는 또 로그 3이네요. 로그 3에 2x 플러스 1과 같은 건 뭐냐? 2x 플러스 1. 야, 여기 어디 가버렸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3에 x 플러스 5였죠. x 플러스 5는 로그 3에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어떤 결과 나왔어요? 분명히 저희는 로그를 기록했는데 이런 직선이 나왔네요. 이 직선을 여러분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직선의 특징은 4,0, 4,2, 4,4, 4,6, 4,8 이런 점을 지나고 있죠. 4,0, 4,2, 4,4, 4,6, 4,8 역시나 마찬가지. 공통점을 계속 찾으면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냐고요. 우리는 x좌표가 모두 4, 4, 4, 4, 4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x좌표가 모두 4라는 공통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수식이라고 하기에는 함수의 정의를 따르지 않아요. 이 직선은요. 그래서 우리가 x축의 수직인 직선은 함수식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계산의 결과가 뭐였다? x는 4였다. 이렇게 지오지브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냥 맛보기였고요. 진짜 지오지브라를 활용한 문제를 좀 더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6번부터 봐볼까요? 대표 예제죠. 이 로그 2x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것을 그렸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a, b, c에 대해서 더하는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죠. 역시나 이것도 끄고 y는 로그 2x. 사실 y는 로그 2x가 위에 써져 있긴 한데 이게 y는 로그 2x죠.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썼었는데 한 번 더 써볼까요? y는 로그 2의 x. 똑같죠.
두 개가 겹쳤잖아요. 두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겹쳐 있어요. 같은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y는 x의 그래프도 필요하네요. y는 x의 그래프도 띄워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색깔이 똑같으니까 교과서 나온 것처럼 이 색깔도 빨간색으로 정열적인 빨간색 됐죠. 자, 이러면 교과서랑 똑같아졌네요. 얘는 지금 y는 x의 그래프고 얘는 y는 로그 2x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0 여기 1,0을 지나고 있죠. 그랬을 때 1에서 수직으로 올라갔죠. 그랬을 때 여기가 사실 a가 되는 거죠. a는 2임을 바로 할 수 있네요. 그죠? 그래프를 하니까. 그리고 나면 2에서 또 올라가죠. 여기서 꺾인 점 여기가 b가 되네요. a와 b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프를 안다면.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럼 이제 이렇게 보지 않고 얘를 만약에 몰랐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힌트가 나와 있는 겁니다. y좌표 대신에 1을 넣는 거죠. 그러면 밑과 진수가 같을 때 로그 값이 1이 나오니까 a는 2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얘를 이렇게 힌트 삼아서 보면 여기가 2가 되면 2의 제곱일 때 2가 나오는구나. 즉 2의 제곱이 b가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b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디를 만나요? 4를 만나네요. 그럼 이대로 쭉 갔을 때 값을 찾아라 하니까 여기가 이제 4가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가 4가 들어가면 여기가 4가 돼야 되죠. 2의 4제곱 즉 c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16이 되겠죠. 실제로 16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이 보이도록 해놓고 더 작아져야 되겠구나 그래프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디서 아까 찾아갔죠? 4에서 쭉 찾아갔죠. 만난 점 내려와 보니까 C가 16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오지브라를 쓰면 사실 그래프를 좀 바라보기가 쉬워지는데 그래프 활용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으로 한번 가보죠. 15번 15번이 아니고 15번은 그래프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설명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문제를 좀 찾아서 넘어가 볼게요. 어떤 문제가 또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풀기가 좋냐. 대단한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15번은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이런 문제 어렵죠. 점이 3개나 찍혔네요. 여기 보면 지수의 절대값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의 그래프, 그러니까 이것을 지오지브라로 표현을 해보고 y는 k는 아까 x는 4와 같이 이러한 x축의 평행한 직선들이거든요. 만나지 않도록만 찾으면 되니까 지오지브라에다가 해볼게요. 자, 여기다 써보죠. y는 2에 여기 이제 절대값 표현을 찾아야 되는 절대값 여기 있네요. 절대값 누르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걔가 플러스 2만큼 또 평행이동이 됐네요. 자, 그랬을 때 그래프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약간 좀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뾰족하죠. 그죠? 2차 함수처럼 생겼네요. 사실 이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하는 이륙형의 그래프와 착륙형의 그래프가 절대값의 범위에 맞게 이제 그래프가 그리다 보니까 주황색 부분만 남은 거죠. 우리가 궁금한 건 얘가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함수의 최저점, 밑에 있는 점이 얼마였다? 3이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왜?
이런 애들이 K거든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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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 K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K가 여기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K가 3보다 작은 애라면, 이 녹색 선 밑으로 가는 애라면 절대 안 만나겠죠. 그래프를 보면 바로바로 풀 수 있습니다. 실제 만약에 그래프를 못 써서 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찾아야 돼요. x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쪼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y는 2에 x 플러스 1보다 작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이건 절대값 아닌 괄호예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요 2에 x 플러스 1. 이때는 어때요? x가 1보다 클 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프를 이렇게 쪼개서 각각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사실 지수함수가 1대1 함수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쪼갤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사실 바로 알 수 있어요. 교점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2의 0제곱이 되고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니까 마이너스 1,3을 무조건 지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이 y좌표인 3보다는 작은 범위, 즉 그러한 y가 k랑 같다 했을까? 이다 k를 써주면 k는 3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 또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오지브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보면 지오지브라를 안다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궁금해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함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얘도 끄고, y는 로그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2,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 그래프를 벌써 표현이 돼버렸네요. 이 그래프. 이게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래프였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죠? 정의역, 치역, 점근선, 이런 걸 다 물어보고 있죠. 어디를 지나고. 근데 금방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죠. 그러니까 벌써 오른쪽으로 갈 때 내려가고 있으니까 얘는 벌써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정의역이 1보다 커요. 여기가 아까 작은 부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틀렸죠. 치역은 로그 함수에서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 두 개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점근선은 얘가 점근선이죠. 얘가 그러니까 x가 1이다가 답이 되겠고, 0,3을 지나고 있나요? 0,2를 지나고 있죠. 고로 정답은 3번 2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그래프를 알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오지브라를 통해서 자꾸 그래프에 대한 감각을 익힌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접 그리는 방법 한번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두 개가 꼬여가지고, 자, 처음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로그 3까지의 x만 그리는 거예요. y는 로그 3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x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건 y축 대칭 하면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붙었네요. 이것은 괄호가 0인 것만큼 x축으로 평행이동하죠. 즉 x는 1만큼 평행이동하고,
이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y-2인데 기억하기 좋게 그냥 뒤에 붙은 y는 2만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평행이동이 되도록. 그러면 y는 로그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더하기 2로 그래프가 이렇게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죠. 먼저 이렇게 로그 3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구나. 이게 1,0이구나. 그럼 이것을 y축 대칭을 시키니까 요거를 접어내면 이렇게 가겠죠. 물론 화살표는 여기 있어야 돼요. 화살표 접혔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얼마만큼? 이 점을 1만큼이니까 마이너스 요만큼 이동하고 얘를 2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확인할 거 점근선이죠? 맞나요? 점근선이 이렇게 됐으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얼마만큼? 금방 위에서 나왔잖아요. x는 1만큼.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지오집을 없이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이 5개를 볼 수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15번도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볼 수 있다면 최대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이런 것도 그래프로 표현이 되느냐. 자, y는 로그 3의 x-1 로그 3의 x-1 거기에다가 더하기 로그 3의 7-x x 그래프를 그렸더니 짜자잔, 그래프 형태 보이시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오지브라가 아니었다면 이것의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될까라고 알기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 약간 변형된 이차함수 같은 느낌이 있지만 딱 여기 점 찍어져 있는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때의 높이는 벌써 2다. 그래프를 한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저도 그리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컴퓨터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제 그래프로서 이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값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감을 잡았다면, 이건 감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다르게 풀어야 되겠죠. 어떻게 풀어야 될까? 첫 번째, 진수에 x가 있으니까 진수의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부등식으로 나오죠. 제한을 걸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의 성질 있죠. 로그의 성질,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한 후에 세 번째 단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진수의 조건,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x는 1보다 크고 x는 7-x가 0보다 큰 거니까 x는 7보다 작다. 이 두 개를 공통으로 하게 되면, 여기다 쓰지 말겠다가 하면 x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숫자다 라는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x는 1보다 7. 자,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보면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니까 로그 3의 x- 진수 7-x 진수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게 2차 함수가 되죠. 2차 함수니까 더군다나 기울기가 음수다 보니까 이 기울기 음수는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로그의 그래프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요것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로그를 안 넣더라도. 근데 우리가 지오지브라를 보니까 로그가 끼었어도 좀 비슷한 모양이 됐었죠. 자, 그러면 전개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x제곱 7x 8x인가요? 마이너스 7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중학교 3학년 때한 이 최대값을 구해가는 과정 있죠. 되면 x-4의 제곱에 플러스 9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 로그의 값이 최대값을 가지려면 이 빼지는 부분이 0이어야 좋잖아요. 그죠? 얘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 중에 x는 4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4 빼기 4는 자연스럽게 얘는 0이 되고 남는 거는 9만 남죠. 얘가 9가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값은 로그 3의 9, 즉 3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x가 4일 때 2가 된다. 마지막으로 그래프에서 확인해 보면 x가 4일 때 최대값은 2가 된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오지브라 현실적으로 물어봐서 시험 볼 때 쓸 수 없으니까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래프의 개형을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써먹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프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소개를 하는 거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그래프를 좀 꼼꼼하게 그리는 버릇, 그걸로 문제를 좀 해결하면 고난도 문제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공.